얼마 전에 테슬라가 FSD를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투자의 관심은 2018년도, 19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과연 이 우주항공 테크, UAM 포함해서 이게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먼 산업일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자산운용에서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을 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뉴스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외가 아주 그냥 활발합니다.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이 위성 발사 성공하고 이 위성의 재활용 이 시대까지 왔었죠.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가 알아서 착질합니다.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축 해서 위성 재활용까지도 이미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미 이 우주 항공 같은 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온 지 꽤 됐습니다. 민간 주도로 왔다는 얘기 자체가 일단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합니다. 민간 기업이 했다는 것 자체가 자선 사업하려고 이 우주 항공을 한 건 아닙니다.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분명 이 기술의 트렌드가 또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누리호에서 발사를 성공하는 모습을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재미있는 거는 기사가 몇몇 나긴 했습니다만은 스페이스X가 2026년에 기업 공개죠. IPO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까지 최근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발전은 이미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뉴스에서 왜 이게 저희가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냐 하면은 위성 발사가 나올 때만 이게 주로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술 발전이 나온 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스페이스X와 같은 큰 기업이 IPO를 만약에 정말 하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년은 좀 주목해야 되는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 좀 편견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이 핫한 테마 중에서 SMR도 있고 양자도 있는데 기자님도 그렇고 SMR의 첫 상용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빨라야 2030년입니다. 네, 아직 삽도 안 떴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뉴스케일 같은 경우가 정말 빨라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초반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SMR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돈이 들어간 SMR은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오히려 SMR보다 이 뉴스페이스라든지 UAM에 대한 그런 상용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양자도 그렇습니다. 양자도 이 성장성만큼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양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2, 3년 안에 될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의미 있는 상용화가 될 때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요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물론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좀 많이 좀 조정받았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게 훨씬 더 그 산업 초기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SMR이라든지 양자가 정말 빨라 2030년대 이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우주 항공 산업, 그 다음에 UAM 관련 산업들은 특히나 UAM은 빠르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일부 예상되고, 우주항공 산업은 이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이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2년 안에 이 흑자 전환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주 항공하면 전부 다 로켓만 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위성 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 산업도 훨씬 더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항공 산업 전체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MR 또는 양자, 또 다른 산업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 테마형 산업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테슬라가 FSD를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자율주행이 2025년, 2026년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의 관심은 2018년도, 19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 6, 7년, 7, 8년 전부터 자율주행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
입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우주항공 테크, 뭐 UAM 포함해서 이게 그렇게 상용화가 뭐 아예 먼 산업일까? 요렇게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은 내년에 충분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많은 발사 일정, 그다음에 상용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을 저희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자체가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저궤도, 고궤도 말고 저궤도로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다 감싸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뚜껑 열었을 때 그때 바로 정말 많은 위성이 인지하고 궤도가 이렇게 발사되고 완전히 빠르게 초음 속으로 가기 전에 자국의 미사일로 이렇게 격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재로서 쓰는 우주 항공이 잠깐 이렇게 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이 내년에는 좀 더 의미 있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를 한두 개를 다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위성 데이터 관련된 그다음에 로켓 발사체 이런 것들은 좀 더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저궤도 위성을 하게 되면은 요즘 뭐 핸드폰 같은 거 갖고 가면은 제 사무실도 가끔씩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지국이 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또 혹시나 지방분 같은 경우 시골에 할머니 댁 가면 좀 안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무장공비, 북한의 이런 무장공비 같은 경우 산에 들어가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기지국이 안 닿기 때문인데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저궤도 위성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정말 위성이 안 터지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제가 뭐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 집 이렇게 예를 들긴 했는데 기지국이 육지의 기지국이 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좀 깊은 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모든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위성 탐지를 할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는 GPS 같은 경우도 결국 이 하늘에 쏘는 위성 덕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좀 정밀한 산업, 그다음에 비용이 훨씬 싸집니다. 그래서 통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왜 계속 하늘에 위성을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면 이제는 위에서 다 쏘는, 더 비용 낮은 비용으로 다 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지국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그다음에 당장은 좀 아닐 수 있는데 이제는 워낙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낼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성 데이터의 활용, 그다음에 로켓을 통해 가지고 발사체를 통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위성 데이터 또는 뭐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다면 위성을 만드는 거, 이런 산업까지 또는 우주에 대한 뭐 정거장, 정류장 이런 거 같은 좀 전체적인 풀스택 산업 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한두 개가 꼽기보다는 전체 밸류체인 생태계이고, 그다음에 우주 여행은 좀 늦게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너무 좀 나중 얘기고, 화성 얘기도 좀 나중 얘기고, 우주에서 요즘 뭐 굉장히 많은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광물도 많은데 요거 캐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 이 우주항공 로켓렉 같은 기업이 예전에는 발사체만 주로 했다 하면은 이제는 이 전체 산업을 전부 다 합니다. 위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성 데이터로 로켓을 쏘고 회수하고 그다음에 요런 전반적인 우주 전체 서비스를 하나의 기업이 전체 하는데, 가장 이 밸류체인 풀스택으로 다 하는 완벽한 데가 사실 스페이스X입니다. 요건 너무 압도적이라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상장된 기업 중 로켓랩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는 말은 결국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 산업도 이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중을 먼저 말씀드릴 때는 야수의 심장을 좀 갖고 계신 분이 좀 아니시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분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갖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변동성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은 나는 정말 우주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이 있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 ETF 위주로 투자하시더라 좀 무조건 나눠서 하시기를 좀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30-40% 좀 조정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은 5에서 한 10% 맥스 10% 내외.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한 주라도 사시라. 왜냐하면
우주 산업이 사실 저희가 원큐 하나자산 원큐에서 미국 우주항공테크라는 ETF를 상장을 최근에 했는데 저희가 요 상장을 왜 했냐면 인간이 발을 붙이고 나오는 이 2D에서 나오는 이 혁신은 웬만한 건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로봇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고 뭐 다른 AI 관련된 것도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거 상품화도 많이 된대. 근데 인간이 발을 이제 뜨고 이 날아가는 산업, 이 플라잉 테크 산업에 대한 상품은 사실 뭐 원큐가 이 퓨어한 산업에 대한 상품 저희가 낸 이유도 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달 이런 걸 볼 때 이 플라잉 테크 인간이 발을 뗀 그 산업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5에서 10% 맥스인데 한 주라도 사셔서 가격은 보시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은 제가 뭐 저희 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상품이 저희밖에 없어요.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라는 ETF인데 우주가 반 정도 들어가 있고 항공테크가 반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주는 아까 말씀드린 로켓랩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항공테크는 뭐 드론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관련된 분야인데 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종목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년부터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ETF에 대한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 조비 에비에이션 16%, 로켓랩 16% 이렇게 각각 우주의 대장, 항공테크의 대장 이렇게 16%씩 들어가 있고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퓨어 플레이어로 구성된 종목입니다. 팔란티어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관련 종목들이 한국에서는 이 퓨어 플레이어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하신다든지 뭐 이 우주 항공만 하시는 종목이 기업이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높은 기술력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누리호 발사가 4차 발사가 성공을 했지만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큰 뭐 상승세나 큰 반향을 보이지는 않았던 게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너무나도 낮고 그다음에 향후 뭐 다른 분야들에 대한 다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유망하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 산업의 성장과 기업 주가의 상승이 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조금은 아직 국내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정말 우주 또는 로켓만 하는 기업 또는 뭐 UAM 드론만 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사실 현재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업 투자에서는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발사체 경험이라든지 또는 위성에 대한 뭐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 기업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투자를 떠나서 국내 뭐 많은 분들이 더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특정 국내 한두 종목에 대해서 찝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확실히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정부 차원에서 주도가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 중형 발사체죠. 뉴트론의 발사가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소형 위성으로 출발을 했다가 크기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스페이스X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 크기가 작다고 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잘하는 영역에서 경쟁사 영역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FAA의 TC 마지막 인증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상용화가 굉장히 앞당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바이라든지 또는 뉴욕에 내년에 일부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우버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이렇게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테크가 굉장히 먼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가 볼 때는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